안녕하십니까. 좁은 보기 얘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7조 보겠습니다. 조건 성취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일단 먼저 조건이 뭔지 아셔야 될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조건이라든가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조건하고 기한을 합쳐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법률행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을에게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자, 이 경우에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라는 건 이제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 법률행위죠. 그리고 이 증여계약이 을이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을 해야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 을이 갑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을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게 바로 부관이 되고, 두 번째,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죠. 이렇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시키는 장래 사실로서 당사자가 부관했고,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부관이죠. 플러스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럼 부관 중에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정조건과 해지조건이 있는데요. 정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조건이라 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 을이 2024년 제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35회 시험 합격이 정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을이 시험에 합격을 한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을은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권리가 생기고, 그때 갑에게 자동차를 내놔.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해지 조건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약혼을 하면서 약혼 반지를 줍니다. 자, 약혼 반지를 줄 때 공짜로 주죠. 결국 이것도 증여계약이 됩니다. 두 번째, 갑은 약혼하면서 반지를 을에게 주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반지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생겼죠. 즉, 일단 약혼 반지를 주고받으면 증여계약을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붙이겠죠. 약혼 반지라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반지는 돌려줘야 되죠. 반지를 돌려준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반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조금 넓게 보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결혼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일단 증여계약 같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증여계약,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 요거를 해제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제조건도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역시 성취한 때부터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147조 3항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소급하게 할 의사에 의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소구표. 좀 전에 147조 1항이나 147조 2항은 종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효력이 소멸하니까 원칙이 장래효인 거예요. 하지만 147조 3항에서 당사자 의사로 소구표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소구표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토지를 증여하면서, 자, 일단 증여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줘요. 증여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갑이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증여한 이 땅이 나중에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일단 그 땅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땅을 반환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언제 소멸해요? 증여한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니까 결국 토지의 도로부지 편입,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여한 상태에서 6월 10일 날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갑이 소유권을 되가져오게 되겠죠. 언제부터? 6월 10일부터. 장래 오니까 6월 10일부터 갑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6월 10일 날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은 을 소유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6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을 소유였으니까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갑과 을이 합의를 합니다. 재산세를 갑이 내기로. 즉 소유권을 소급해서 복귀시키고 1월 10일로 소유권을 소급해서 복귀시키고 1월 10일로 소유권을 갑에게 복귀시켰으니까 결과적으로 6월 1일 소유자는 갑이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은 갑이 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소구표를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문 이해하셨죠? 정리합니다. 정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그 행위는 효력이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조건이 있는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이 있는 행위는 효력이 생긴다. 이따위로 출제를 합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사망은 기한에는 이런 게 없어요. 기한에 가면 이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이해 암기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조문입니다. 기출 볼까요? 정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정조건이 있는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효력이 생긴다. 그럼 세 번째,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죠. 네 번째, 당사자가 정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죠.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즉 조건 성취 효력은 당사자 의사 표시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죠.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은 기한입니다. 뒤에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기한입니다. 조건은 장래 생기는 것이
확실이 아니라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한다. 시험 합격 여부, 결혼 여부, 도로부지 편입 여부 다 불확실하잖아요.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로부지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47조 조건, 정조건이나 해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가 어떤 경우에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잃는지에 관한 조문이다. 조문 암기하고 그 조문을 살짝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보통이니까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147조 보셨습니다.